아니, 윤재옥이 송영길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이 정도면 반민주적 수단 사용이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윤재옥이 그렇게 말했어? 참. 그런데 송영길은 뭔가 부끄러운 거 하나도 느끼지 않았대. 매표라는 거 말이야. 송영길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감사한다는 거지? 586세대가 80년대의 인식과 윤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 부패한 꼰대들이라니. 정말 옛날에 멈춰버린 인간들 아닌가 봐. 맞아. 현대에 이런 꼰대들이 있다니 참 신기한 일이야. 어떻게 그 시대의 인식과 윤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 시대착오 아니야? 그들은 권력욕만 가득 차 있고 청렴의식은 제로. 오늘날의 자화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청년들이 586 운동권 청산을 외친다는 건가? 이런 꼰대들이 더 이상 권력을 쥐지 못하게 해야지. 송영길은 검찰 수사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서 나온 육성 증거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래서 공작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대. 그런데 이번에 구속되면서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더라. 법의 심판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법의 심판을 기다린다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가식적인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 거야? 국민에게 큰 스트레스였던 송 전 대표의 막말과 궤변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 그럼 좋은 소식인가? 송영길이 구속돼서 스트레스 해소된 국민들이 많겠지. 이제는 다른 소식을 듣고 싶어졌을 텐데 송 전 대표의 얘기만 듣다 보니 지겨워졌어. 그래도 이번에 정의의 승리라고 하니까 기쁘긴 하다. 불법 정치자금 걷어내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니 하태경 의원이 송 전 대표의 구속을 정의의 승리로 평가했대. 불법 정치자금을 걷어내는 행위는 정말 중대한 도전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막장 정치의 끝판왕인 송영길 신당도 무산될 것 같다고 했어. 이게 뭐 잘된 일인 건가? 송 전 대표의 말과 행동에 스트레스 받았던 국민들은 마침내 안도할 수 있을 것 같아. 하태경 의원이 진보도 아닌 썩은 좌파가 진짜 진보를 욕되게 한 경우라고 비난했네. 정말이지.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은 돈 받아 불법 선거해놓고도 검찰 욕하고 큰소리치던 송영길이 마침내 구속됐다고 했어. 그러면서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을 선고해 썩은 좌파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하더라. 결국은 법에 따른 심판이 필요한 거겠지. 그런데 정말 마땅히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을 받을까? 법이 정의롭게 작용할 수 있을까? 썩은 좌파들이 경종을 듣고 반성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궁금하다. 아마도 계속해서 변명과 핑계일 것 같아. 그래도 송영길의 구속으로 뭔가 심장이 시원해진 기분은 있어. 이제 조금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날까? 기대해 봐야겠다. 아니면 또 어떤 꼰대들이 나타나서 민주주의를 훼손할지 모르니까. 전날 오후 11시 59분에 유창훈 판사가 송 전 대표에게 영장을 발부했다는데 어디 감옥 생활도 새로운 정치 경험이겠지? 그래, 정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것도 뇌물 혐의까지. 정치자금법 위반도 하고 당대표 경선에도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데. 참 색다른 정치 스타일이야. 유 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일부 관여한 것이 중하다 고 판단했다고 하더라. 이런 중요한 결정을 11시 59분에 내리다니 감동적인 타이밍이네.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면서 유 판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금품 수수에 관여한 것이 확인돼 라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더라. 정치 경력이 뭔가 엉뚱하게 펼쳐지는구나. 그리고 사건 관계인 접촉을 통한 회유 등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대. 뭐, 범인들도 업무에 열중해서 당연히 그렇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판사가 말하니까 송 전 대표가 뭘 좀 은폐하려는 건가? 재미있는 게 뭐라도 있는 건지? 그러면서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재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 고 인정했다고 하더라.
증거는 어느 정도 눈에 띄게 사라졌나 봐. 판사가 송 전 대표를 뇌물 혐의 중하라고 판단했다는데. 정치에 이렇게 뇌물이 얽힌 건 정말 특별한 케이스겠지? 유 판사가 사안이 중하다고 보니까 이번 정치 무대에서의 송 전 대표의 연기는 진짜 상상 이상이네. 그렇게 영장 발부 결정을 내리면서 유 판사는 대단한 판사라고 소문났다던데. 이런 소문을 얻다니 정말 재능 있는 판사인가 봐. 판사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하고 일부 관여한 것이 중하다 고 말하면서 얼마나 대단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을까? 참, 인생 피크에 도달한 듯한 느낌이 들어. 유창훈 판사의 판단을 들으니까 송 전 대표의 정치적 활약이 새로운 장르로 등장한 것 같아. 이런 정치가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검찰이 송 전 대표한테 몬 의원 교부용 돈 봉투 살포라고 20개나 주고 다니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니. 대표님 정치는 영화 같은데. 정말 돈 봉투 살포는 뭐 그런 유행이 있었나? 어쩌면 다음 대선에서는 후보들끼리 돈 봉투 싸움이 벌어질지도 몰라. 그럴듯하게 6,6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한 거야? 어느 의원이 어느 정당에게 어떤 봉투를 받았다는데 거기서 나온 숫자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쨌든 송 전 대표는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던데. 검찰이 뭔가 정치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해서 난리야? 정치 기획이라니. 고전 미드 같은 건 아닐까?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 수수도 있다고 하던데. 외곽 조직 먹사연에서 돈이 흘러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가담한 건가 봐. 외곽 조직이라니.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실체인가? 송 전 대표가 그런 조직을 활용했다는 건 정치 무대는 참 다양한 캐릭터들로 가득 찬 모양이네. 그리고 추가로 4천만 원은 박용화 회장이라는데. 그분이 송 전 대표에게 민원 청탁과 함께 돈을 준 것으로 의심된다던데. 이 정도면 정치자금 수수도 뇌물 수수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네. 송 전 대표도 고생이 많네. 정치란 뭐 그렇게 어려운 건데. 왜 이리 매번 도전하려는 걸까? 어린이날이 아니면 어린이들이 할 짓이 아닌데. 송 전 대표가 정치기획 수사를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지. 어쩌면 그는 정치인이 아니라 감독이 되고 싶은 걸지도 몰라. 맞아. 그런 기획에선 정치자금 수수도 필요하고 뇌물 수수도 필요하고. 이게 정치 무대에서의 최고의 드라마인가? 송 전 대표가 귀국한 뒤에는 셀프 출석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퇴진당, 신당 창당까지. 정말 화제의 중심에 서 있던데. 어쩌면 그가 귀국한 건 정치 무대를 더 화려하게 펼치기 위해서였을지도.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려면 어린 놈이라고 막말을 해야 하는 건가? 정치도 이제는 어린이 놀이장으로 전락했나 봐.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송 전 대표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어.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정치인들끼리 누가 먼저 죄수번호를 배정받을지 걱정될 정도로 난리 아닐까? 송 전 대표가 유 부장판사한테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받았다고 하던데. 그간의 화려한 정치 연기와 끝판왕 같은 결말이 동시에 찾아왔네. 송 전 대표도 대선 준비 중이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 그 도전이 좀 더 어려워졌을 텐데. 정치는 예측 불허. 어디서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듯. 어쩌면 송 전 대표는 정치의 무대에서 떠나 극장의 무대로 향하는 건 아닐까? 정치인이었던 그가 배우로 재탄생하는 그런 스토리로 말이야. 국민의힘이 송영길을 우습게 구속하고 비판하고 있대. 뭐라고 생각해? 아니, 그렇게 송영길이 자기들한테 뭘 했길래 그런 소리를 하지? 그래, 국민의힘이라니. 진짜 국민을 대표하는 건지, 유치원 어린이회관을 대표하는 건지 헷갈린다. 송영길이 586운동권의 윤리적 몰락을 목격했다니. 그럼 그게 어디죠? 너무나도 감동적인 순간일 텐데. 윤재옥이 송영길을 반민주적으로 비난하고 있네. 뭐라고 생각해? 중별표. 윤재옥이라면 부패를 얘기하면서도 눈에 눈물이 머물까봐. 누가 믿겠어?